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마성 원장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방 및 치료인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에 해당된 내용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채소와 과일 뭐 이런 걸 많이 자주 드시라고 하는 말이 맨 첫 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질이 있거든요. 섬유질 자체가 또 이게 유산균의 어떤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장에 붙어 있는 독소들이 섬유질이 들어가면서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독소의 배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꼭 왜 쌈을 드시라든가 여러 채소를 먹으러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냥 맛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흡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있는 효소 같은 경우에도 또 뭔가 이 아까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좀 덩어리들이 이제 안에 있을 건데 소화가 덜 된 것들이 그게 그대로 빨려서 장으로 그러니까 피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효소가 또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다 보면 또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채소, 과일을 잘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1번이고요. 2번이 밀가루인데 밀가루에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종 단백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루텐 자체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면역 반응을 좀 잘못 형성시키거나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 이종 단백 자체가 또 알러젠이라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자체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밀가루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약품 남용인데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약사분들의 어떤 말을 들어서 아주 그냥 제대로 잘 쓰시는 거 말고 워낙 또 요새가 오남용의 시대니까 항생제라든가 비스테로이드성 어떤 진통제 같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마구 남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누수증후군이 생기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들이 또 육모라든가 장을 좀 약간 파괴시키거나 장의 어떤 세균총의 균형을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꼭 전문가의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이 있는 이상하게 아파요라든가 이상하게 뭐 장이 안 좋아요. 아예 안 그러면 그 조직이 파괴가 돼버려서 크론병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라고 하면 특히나 더더욱 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의약품의 어떤 섭취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로 나와 있는데 뭐 알코올이라든가 뭐 설탕 또는 감미료 여러 가지 뭐 트랜스 지방산, 커피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두 다 장누수 증후군을 야기시키는 걸로 아예 나와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식품 첨가제들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조금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장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또 이제 뭐 다른 식으로 변형시켜서 몸 안에서 장내 세균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뭐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고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뭐 필수 뭐 영양소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6번이 스트레스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자체가 교감신경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조금 균형을 깨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소화관으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소화 흡수의 작용을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IgA라고 하죠. 면역 글로불린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면역 자체를 저하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7번이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어떤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유산균 섭취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음식으로는 이제 김치, 뭐 고추장, 된장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되 너무 짜거나 맵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혹시 어떤 제품들을 구입하신다면 그 제품 안에 이게 생균인지 사균인지 또는 일시시당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또는 위산에 녹는지 안 녹는지까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한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전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앞서 말한 것 중에서 그냥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수준이라든가 뭐가 좀 약한 부분이라 그러면 건선이 있어요. 뭐 약간 조금 또는 뭐 비염이 있어요 하는 게 조금 많이 되고 뭔가 자가적으로 했을 때 또는 생활 습관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들 이제 방문하셔서 한약 처방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약 처방 자체는 아까 앞서 말한 그런 모든 형태로 자가적인 생활 습관 또는 유산균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 한약에 들어가면 장 자체가 건강해지고 염증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크론병이라든가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뭔가 장에 정말 또는 뭐 장이라든가 췌장 같은 부분에 실질 조직의 손상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혹시나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맞거나 주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진퇴양난으로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만 될 정도로 면역이 과항진되어 있는데 그걸 맞다 보면 또는 면역 억제제 먹다 보면 다시 장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의사의 전문 한의사의 한약 처방과 병행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의 이마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